난 이렇게 살아서 임원까지 됐어. 사장까지 됐어. 그러니까 그것을 바꿀 생각은 못해요.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신념에 고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들러 그로잉 코칭원이라는 저 개인 코칭 폼의 대표이고요. 또 전문 코치 자격으로는 이제 KSC 코치고 또 PCC 코치, 아들러 리더십 코칭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 기반으로 아들러스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 강의도 이제 하고 있어요. 또 그 이론이라는 것은 그냥 코칭도 이게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대단히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그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이렇게 성장 발전시키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탄탄한 어떤 이론과 그 이론에 대한 검증이 기반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회과학적으로서 그거를 이론화하는데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첫 번째 제 아들러 심리학에 기반해서 아들러 리더십 코칭이라는 책을 썼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메슬로우가 가장 존경하는 아들러더라고요. 알프레드 아들러. 그래서 그때는 아들러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연구를 안 했지만 코칭에 입문해서 지금 이제 아들러 리더십 코칭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코치님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아들러에 관련된 책은 다 모았어. 제가 읽고 해석하고 아들러에 관한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한 사람의 학문, 한 사람의 이론, 한 사람의 사상이 딱 이렇게 체계가 잡혀서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30년 이상을 학문을 한 사람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뭔 이런 일이 있지 하고 제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러 책은 아들러 스스로 쓴 책이 초기에 한 몇 권뿐이고 주로 이제 그분은 상담을 하고 대중 강연을 하고 교육을 했어요. 학부모들을 강연하고 교사들을 교육하는 그런 말하자면 사회운동가였어요. 그러니까 아들러 책이 남아있는 아들러 책들은 다 그 후학들이 그 강의록, 강연록을 아들은 66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상을 정리하는 책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야, 아들러를 내가 어떻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참 힘들다. 그래서 우회를 했어요. 예, 아들러가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본격 이렇게 성장할 때 프로이트, 칼융, 아들러 이 3인방을 포함해서 그 당시 심리학자들이 프로이트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수요 정신분석 포럼 매주 열었는데 칼융의 책을 읽다가 왜냐면 프로이트에서 문제가 안 풀리니까 제가 칼융을 본 거예요. 그 당시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 딱 한 귀절에 우리 시대 최고의 뉴스는 다윈의 진화론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야, 이 진화론이 그 당시에 최고의 뉴스였다라면은 칼융이 말한 그 진화론을 아들러가 모를 리가 없어. 그래서 진화론의 관점으로 아들러 책을 보니까 모든 페이지가 마치 찰스 다윈이 쓴 것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관점으로 아들러 책을 읽으니까 다 깨어졌어요. 모든 개념들이 다 이어지고.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 근데 아들러가 왜 뭐냐? 아들러는요, 프로이트나 칼융 같은 정신분석 학의 영역을 벗어나서 사회심리학자였어요. 아까 사회운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교육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제자들이 교육학자로, 교육심리학자로 많이 이제 성장해서 민주주의 교육의 이제 효시가 아들러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들러는 어떻게 인간을 보냐면요. 아들러 인간관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3대 인생 과제라는 것을 직면하고 그걸 해결해야지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3대 인생 과제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 기용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관계.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 공동체에서 공동체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관계 형성이 잘 돼야 되거든요.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 취업을 해서 일을 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취업하기 위해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니고 막 하다 보면은, 야, 이게 인생 살기 참 어렵다. 아주 어린 애들이 그 엄청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심지어 막 비관해서 대입 시에 뭐가 잘못했다고 해서 막 자살도 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취업해서 사회적 성원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고, 그러면 또 세 번째 과제는 뭐냐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돼. 세 과제 중에 어느 하나로도 안 되면 스트레스, 좌절감, 절망, 이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의 기본 감정이 열등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열등감. 그래서 열등감으로 인간의 신경증,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은 사람이 아들러예요. 그래서 아들러는 나름대로 전략을 해요. 공부 잘한다고 인정받고, 또 착하다고 인정받고, 또 나가서 맞지 않고 씩씩하게 잘 산다고 인정받으면은 그 인정받는 그게 자기의 어떤 필살기가 되고, 그게 이제 생존 전략이 되고, 그게 이제 성격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말이 이제 바로 거기서 나오거든요. 또 직장에서 리더가 돼도 3살부터 8까지 가는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계속 똑같은 패턴을 자동 반복을 해요. 사람은 뇌에, 왜냐면 그게 신경회로로 딱 박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자동 반복하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이렇게 살아와서 임원까지 됐어. 사장까지 됐어. 그러니까 그것을 바꿀 생각은 못해요.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신념에 고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어릴 적에 만드는 그게 아주 조그맣고 뭐 낡은 옷을 평생 입으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인이 됐으면 성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리더가 됐으면 리더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심리 패턴이 고착되어 있거든요. 자동 반복을 해요. 무의식적으로.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근원인 거예요. 3살 때 만들어진 생존 전략을 아직도 그대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고착돼서 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세요. 왜냐하면 코치님, 3살 때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게 아들러 리더십 코칭의 이 핵심 무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코치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지금 임원이 됐어요. 그래서 성과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임원이 됐거든요. 성과를 잘 내니까. 근데 이제 차츰차츰 밑에 사람들이 사장한테 가가지고 저는 저 임원하고 같이 못하겠습니다. 너무 성과 위주로 막 사람을 몰아붙이고 저를 대하는 게 마치 폭군이 저를 대하는 것처럼 느껴져 갖고 저는 회사를 관두시면 관두지 저분하고 같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임원을 제가 이제 마주 앉아서 코칭할 때 일단 아들러 리더십 코칭에서 첫 번째 프로세스가 이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자기의 생존 전략, 패턴을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를 해서 그것이 자기의 3대 인생 과제에서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스스로 이렇게 성찰하게 하거든요. 이게 난 줄 알았는데 이게 참 그렇게 해보니까 되게 문제점이 많네요. 뭐 어떻게 고칠까요? 이게 이제 코칭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 자기의 삶의 패턴이 저는요, 아동기에 어떤 경험을 연유로 해서 그런 게 생겼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가족 구도예요. 출생 서열이에요. 가족 구도에서. 예. 그 출생 서열에서 결정이 돼요.